일단은 저희 요거 이 랩바르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는 이제 질소랑 산소랑 혼합해서 쓰실 수 있는 믹서고요. 믹서긴 한데 얘는 자동 믹서는 아니고 이렇게 에어플로우 미터를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비율을 산출하셔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믹서고요. 근데 뭐 질소나 산소만 쓰신다고 공기만 쓰신다고 하면은 따로 라인을 빼드렸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 뒤쪽에 보면은 여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에다가 직결로 연결하시면은 질소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에어만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은 뒤쪽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이쪽으로 올려주시면은 그래도 불이 안 들어와요. 부팅이 안 돼요. 앞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야 부팅이 되거든요. 근데 부팅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부팅이 되는 동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쪽에는 pH 센서 그리고 이쪽에는 DO 센서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DO 케이블, pH 케이블 그리고 온도 센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사용되게 되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칠러 쪽에도 에어플로우 미터가 있고요. 여기서 믹스된 에어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쪽에서 토출하고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못 봐서 그런데 빨간색이 저기 빨간색 노즐이 pH 센서 건데. 이게 DO입니다. 아 그게 지금.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그 부팅 화면이거든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요거 뭐 그 제가 여기 따로 이렇게 책자를 조금 크게 해놔가지고 나중에 그 이해가 안 가시면 저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알려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애시드, 베이스, 피드, 폼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은 이렇게 녹색깔이 다 들어와 있으면 다 사용한다는 뜻인데 요거를 줄이셔도 돼요. 그 애시드만 쓰신다고 하면 나머지는 없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서브 모터 돌리는 라는데 다 터치하면 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100rpm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100rpm 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게 다 세팅이 돼요. pH도 누르시면은 숫자 버튼 누르시면 pH 세팅이 되고 DO도 마찬가지고요. DO도 마찬가지고 온도 여기 온도라는 건 여기 안쪽에 있는 히팅 플레이트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뱃셀 안의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하실지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버슛 되면 온도 떨어지는 게 더디다 보니까 칠러가 있는 거고요. 칠러로 보조적으로 오버슛 된 온도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온도 상승은 이 안에 있는 히팅 플레이트 쪽에서 뜨거운 게 계속 올라와요. 발열이 되면서 이렇게 온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pH는 어떻게 조절하세요? pH 같은 경우는 pH 센서 프로브를 이쪽에 이렇게 체결을 한 상태로 이제 작동하게 돼요. 여기 다 열면 열리거든요. 여기에 pH 센서를 돌려서 껴서 넣으시면 되는데 DO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마개들이 두 개가 딱 있어요. 넣고 체결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DO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용량이 1리터인가요? 예? 최소 용량이 최소 용량은 1리터 하시면 다 죽고요. 최소 3리터까지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5리터짜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솔직히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부글부글 끓어 올라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폼 같은 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4리터와 5리터 사이 정도를 맥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도달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애시드, 베이스, 피드, 폼이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는 5로 돼 있고 뒤는 55로 돼 있어요. 온, 오프, 토탈, 미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그러니까 펌프 온이 오면은 5초 동안 펌프가 돈다는 소리예요. 한번 작동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55초 동안 멈춰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프 타임을 5로 변경하게 되면은 5초 돌고 5초 멈췄다가 또 5초로 돈다. 좀 더 이렇게 pH를 넣는 이게 타이트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실험하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예, 베이스나 피드나 뭐 폼 센서는 이쪽에 있는데 폼 센서도 이렇게 그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다 동일합니다. 5초 돌고 5초 멈추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간단해요. 딱히 뭐 하실 게 없고요. 이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온도 세팅이 되는 거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요 기본 인터페이스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디가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사람 모양이 이렇게 있고 요쪽에 보시면은 톱니 모양도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기본 아이디가 저희가 존재를 하거든요. 기본 아이디가 요거 제가 좀 적어서 드리긴 할 건데 한일이에요. 아이디도 한일, 비밀번호도 한일. 하시고 엔터. 그리고 엔터. 예, 하시면은 지금 제가 사람 모양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저 세팅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저는 그냥 HA 그리고 비밀번호 HA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신 다음 세이브. 이렇게 조금 길어야 되네요. 요거 그 5글자 이상이에요. 그 체크 아이디를 누르시게 되면은 써도 되는 아이디다라고 하면은 세이브 하시면은 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워주시고 싶으시면은 또 그 한일 1 그리고 비밀번호 친 다음에 체크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온오프 이쪽은 안 누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톱니바퀴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뭐 센서 컨피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쪽 메뉴에서는 지금 유저 pH 센서, 비오 센서, 템프 센서 요거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용 안 하시면 꺼두셔도 되고 켜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 월피 센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요. 가스 컨피그레이션도 믹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ON 하셔도 되고 오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프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실 게 없고요. 이게 그 많이 막 만지시거나 그렇다고 해도 리셋 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뭐 잘못 건드리셔가지고 뭐 얘가 좀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리셋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옆쪽에 버튼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 모양이에요. 그래프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배양을 하시면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프들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뒤쪽에는 SD 카드 슬롯이 있어요. SD 카드만 여기도 지금 메모리가 있고요. 어차피 이게 태블릿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가 해도 되는데 SD 카드 쪽에다가 하시는 게 조금 편하죠. 데이터 뽑기는. 뺐다가 노트북에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양하시면서 데이터들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배양했던 데이터들도 이렇게 불러오기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뭐 테스트 모드로 했던 거라 몇 가지가 저장이 돼 있긴 한데요. 저희는 실제로는 그 배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임 몇 개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로그라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로그가 메뉴가 있는데 여기 셋업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로그 아웃풋 디렉토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샌디스크 SD 카드
저는 여기다가 뭐 폴더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 폴더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예,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백엔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데이터 로그 타임 인터벌도 바꾸실 수 있고요. 지금은 10초로 되어 있는데 10초가 저희 쪽에 좀 적당하더라고요. 뭐 1초로 하게 되면 데이터는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요거를 좀 더 늘리셔도 돼요. 1분 늘리셔도 되고 그리고 세이브할 데이터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서 바꾸실 수 있어요. 녹색깔이 지금 이렇게 그 측정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pH 데이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됐다고 하면은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대로 세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픽 트렌드 쪽은 요거 보면은 그 화면상에 출력되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앞쪽에서 보여줬던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 리프레시가 얼마나 빨리 되냐를 좀 의미하거든요. 지금은 1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짧다 하시면은 이것도 늘리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저희 쪽에서 다 돼 있는 거라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여기 그 오토클레이브는 하고 뭐 종균을 넣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멸균을 하신 다음에 종균 넣어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가요. 여기 캘리브레이션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pH, DO, 템프, 펌프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가스 캘리브레이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pH 캘리브레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pH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리캘리브레이션이 있어요. 리캘리브레이션은 배양 중에 pH가 좀 안 맞는다 싶으시면은 중간에 고정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양 도중에 pH 값이 막 날뛴다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배치를 떠서 측정한 pH랑 맞질 않는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리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되고요. pH 캘리브레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pH 4가 있고 7이 있고 10이 있어요. 버퍼용으로 하셔도 되고 뭐 버퍼 콘덴서를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요거는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4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 여기 pH 센서가 지금 원래는 제가 버퍼까지 같이 하면서 pH 측정을 실제로 해보려고 했는데 버퍼가 준비가 안 돼 있으셔가지고 그거는 할 수가 없네. 보시면은 이쪽이 프로브 쪽인데 DO도 그렇고 pH도 그렇고 프로브 쪽에는 물보다는 증류수를 닦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4를 진행했다 그러면은 증류수를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 버퍼로 넣고 증류수를 또 닦아주시고 그 다음 버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는 캡인데 캡은 빼내시고요. 실제로는 보관에는 캡을 넣고 보관하시는 건데 실제 사용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돌려서 pH 버퍼 용액이 4짜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렉에다가 버퍼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꽂아 넣으세요. 꽂아 넣으시는데 요것만 넣으시는 게 아니고 온도 센서까지 온도에 따라 가지고 pH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온도 센서랑 pH 프로브랑 pH 버퍼 두 개다가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버퍼를 4에 준한 버퍼를 정확한 버퍼를 넣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1분 이내에는 4에서 여기 녹색깔에 체크에 녹색깔이 뜰 거예요. 그러면 pH 4가 캘리브레이션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7에다 넣으셔서 동일한 방법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3포인트로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2포인트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1포인트로는 흔들리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캘리브레이션은 수행 도중에 값이 조금 변형이 있어서 새로 맞추고 싶으시면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DO 캘리브레이션으로 넘어갈 건데요. DO 캘리브레이션은 이렇게 찍게 되면은 제로점과 포어점이 있어요. 근데 제로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DO가 측정이 안 되는 값이니까 0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DO가 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밑에 미리 볼테이지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0점 단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0점 단위를 넘어간다, 막 1.5나 2가 됐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노이즈가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케이블이나 어딘가에 이물질이 있거나. 그래서 요거는 케이블 세척 한번 이렇게 잘 클리닝을 해주고 꼽아보면 아마 미리 볼테이지가 안정화돼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제로점은 잡기가 쉬워요. 그냥 제로점은 pH 프로브를 꽂지 않은 DO 프로브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점을 잡는 거예요. 이 미리 볼테이지가 1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제로점은 잡을 건데, 예, 이렇게 하면 제로점을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화점이 문제예요. 포화점이 이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사이트들을 보면은 거의 그 에어플로우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계속 분사를 하면서 이쪽 안에 그 분사를 하면서 이 모터도 돌리면서 DO 센서를 넣고 한 6시간 돌리세요. 예, 그 에어도 가장 세게 틀어놓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포화점 근처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포화점은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되고, 예, 잡게 되면은 투포인트로 잡히니까 조금 더 정확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수행이 가능한데, 예, 지금 보시면은 스타트 모터를 누르게 돼요. 스타트 모터를 누르게 되면은 뒤로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면서 DO 프로브는 당연히 꽂혀 있는 거 되겠고요. 예. 그래서 배양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 같은 거 넣으시고 에어를 많이 쏘시면서 시원하게 잡으세요. 예. 그래서 그 상품들은 웬만하면 안 하세요. 제로점 먼저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캘리브레이션인데, 온도 캘리브레이션을 제가 이미 맞춰놨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온도가 지금 18.7도로 체킹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룸 온도가 20 몇 도고 만져봐도 한 20 몇 도 같은데 얘가 막 30 몇 도로 나와 있고 40 몇 도로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에 노이즈가 탄다거나, 이 케이블 쪽으로, 아니면은 이쪽 안쪽에 이물질이 있다거나, 온도 센서가 있는 안쪽으로, 아니면은 온도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거나, 이럴 때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쓰실 일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튄다고 하면 당연히 거의 물리적인 부분이라 이쪽은 건드리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펌프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펌프가 지금 정량 펌프가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몇 개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펌프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주면 동작을 안 하거든요. 얘가 스타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펌프 캘리브레이션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조금 제안드리는 거는 60초 동안 펌프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토출되는 이 미리리터를 보고 여기다 집어넣는 형식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와서 적어주시죠. 저는 지금 예시로 애시드 쪽을 정량 펌프 캘리브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량 펌프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스티커로 나와 있듯이 이쪽에서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토출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에 pH 버퍼가 있다고 하면은 피드든 뭐든 상관없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로 여기 스타트 펌프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얘가 60초 동안 몇이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게 스타트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물이 울 거예요. 너무 울 건데, 물이 요 끝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시면은 아마 한 1, 2mm 정도는 뭐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쪽에 왔을 때 스타트 펌프를 멈춰주세요.
저도 이거 실수했는데 여기서 이제 멈췄다고 했잖아요. 저는 요거를 계속 누르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캔슬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이 앞까지 이렇게 용액이 찼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60초 동안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을 템플이든 아니면 뭐 파이썬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실제로 나오는 용량을 템플레이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애시드만 쓰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해도 나머지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다 아셔야 되니까 사용해 보시고 뭐 필요 없는 부분 펌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꺼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타이머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60초에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타이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볼륨 값을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셔야지 이 펌프의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물로 했기 때문에 그 5.5mm가 나온 건데 아마 점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만났다가 피드를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미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하면서 워터로 했더니 5.5mm 나오더라고요. 60초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값도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하시면서 볼륨 값을 항상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피드배치 셋업인데 이쪽은 딱히 건드실 포인트가 없거든요. 이거는 기본 값들이라 선생님들이 안 건드리셔도 괜찮은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부분에서 제가 여기 지금 캘리브레이션 쪽에 있었는데 컨트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보셔야 될 게 펌프 셋업 모드거든요. 펌프 셋업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오토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요. 오토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그 pH 신호와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져가지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정량부가 돌고 뭐가 넘치게 되면은 폼 브레이커 액이 주입이 되고 이런 거를 관장하는 건데 오토입니다. 얘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lways ON으로 하면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lways OFF로 바꿔주시면은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폼, 피드 정도를 OK를 눌렀을 때 메인 화면을 가면은 녹색 두 개가 사라져 있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 가스 믹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끝났고요. 어차피 이거 그 조건이나 이런 쪽들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하시거나 당연히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조언드릴 부분이 마땅히 없고요. 세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척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틀리세요 다들. 뭐 훈증열면 하고 오토클레이브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증류수로 하시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얘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오토클레이브 같은 걸 하시게 되면은 지금 모터도 분리를 할 겁니다. 모터도 분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콘덴서 라인인데 콘덴서 제가 이렇게 빼는 거는 이쪽에서 배양하게 되면은 앞 때문에 바람이 계속 나와요. 바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 빈 플라스틱 같은 데다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계속 뽀글뽀글뽀글 할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밑불로 다 제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쪽 튜브도 빼신 다음에 이 상태로 들어 날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에어 쪽도 다 빼고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토클레이브든 어디든.
그래서 오토클레이브가 지금 콘덴서가 쭉 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용량이 큰 녀석한테 하셔야지 한 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오토클레이브 사용하시는 기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콘덴서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짧은 걸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는 선생님들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튜닝을 아예 안 해놨어요. 근데 이쪽에는 뭐 그 피드를 주는 수도 있고 뭐 pH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안 쓰시는 부분은 다 저기 여분 튜빙들이 많거든요. 테프론 튜빙들이 많아요. 종류별로, 파이스별로. 안쪽에 다 모여있는데 요거를 다 막으셔야 돼요. 막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짬내셔도 되고요. 클립 같은 걸로 짬내셔도 되고 구멍이 없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그 뱃살 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에는 아래쪽에 에어플로우가 나오게 되는 스파저가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잠그는 쪽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여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동일해요. 아래쪽은 웬만하면 만지실 필요 없고요. 레귤레이터니까 이쪽도 돌려서 맞추고 돌려서 맞추고 보시면 여기 DO, 에어 이렇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가 2단 스위치예요. 위로 올리시면은 매뉴얼이에요. 키면은 에어가 나가게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DO도. 근데 아래쪽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컨트롤러에 그냥 명령을 받는 거거든요.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뭐 DO 수치가 갑자기 오버슛 됐다. 그렇다고 하면 GSO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농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에어가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얘로 하게 되면 혼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요거 좀 믹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이게 그 혼합 비율을 따지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그 단차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핫 플레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 그 마스킹이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콘덴서 인, 콘덴서 아웃, 자켓 인, 자켓 아웃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켓 쪽은 문제가 안 돼요. 요 안쪽에 있는 U자가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그냥 그 물이 순환되도록 하는 거라 인이랑 아웃이 상관이 없는데 이 그 콘덴서 쪽은 인이랑 아웃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콘덴서 쪽은 아웃이 아래, 아웃이 아래, 인이 위. 요 모양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히팅 플레이트 쪽은 뭐 건드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쪽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쪽이 접종부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오토클레이브 하고 왔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그 배양액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종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원래 이렇게 그 솜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넣게 되고 알코올을 넣게 돼요. 네, 불 한번 확 지르시고서는 하시는 거거든요. 안에 뭐 넣으실 때 그 멸균이 되라고 주변 공기가. 그래서 알코올로 불 한번 확 지르시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아래쪽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관이. 네. 이거는 중간중간 배양하면서 샘플링 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샘플링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도 당연히 그 마스킹 튜브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튜브가 하나 빠지고 이런 필터 같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튜브가 하나 빠져 있고 묶여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주사기로 쏙 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 안 하시는 구멍은 다 막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뱃셀 리드 분리법인데 간단해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렇게 그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개를 풀어서 이 뚜껑을 빼내시면은
이 안쪽 것까지 이렇게 내부 구성물이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세척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세척 다 끝나고 깔끔하게 끝나고 멸균했다고 하시면은 다시 닦고 멸균하시는 거예요. 요거 분리하고 멸균하시면은 그렇게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빠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체결하실 때는 안에 빨간색 보이시죠? 오링. 오링이 정위치 홈에 잘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 봐주셔야 되고요. 얘는 오토클레이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용 환경을 몰라가지고 튜빙들은 일부러 연결을 안 해놓은 거라 나중에 조금씩 잘라가지고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 라인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여유있게 낭창낭창하게 해놨는데 요 부분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되고 길다 싶으면 좀 잘라놓고 다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 부분 보여드린 이쪽 튜빙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짧잖아요. 이거 제가 테스트용으로 잘라가지고 짧은 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최소 이렇게 그 플라스크 쪽에는 꽂혀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넘어와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최소 길이를 좀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는 쪽에다가 튜빙 걸어주시면 되는데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튜빙 거는 법이 쉽게 거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잠깐 봐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튜빙을 손으로 걸려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안 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손으로 넣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걸 활용하면은 여기 캘리브레이션 가셔가지고 펌프 캘리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컨트롤에서 펌프 모드에서 always on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면은 캘리브레이션 쪽에서 할게요.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1분 동안 돌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분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맞추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제껴서 이쪽에 클립을 제껴서 끝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까지 왔으면 이쪽 클립 끝에서 잘 아물리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간에 이쪽에 손 이렇게 끼게 되면은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손이 막 뭉개지고 그러진 않는데 아파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쪽에 도는 것도 주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편해요. 편한데 살짝 위험해요. 근데 한번 걸어두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템플 튜브 뭐 90대 이전까지는 바로 쓰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기본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는데 원래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까지 pH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나 DO까지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버퍼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시간상으로도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의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 쪽에서 한번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선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거 이렇게 매뉴얼인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비밀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냥 좀 크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은 이쪽을 먼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pH나 DO 프로브는 쓰고 나면은 무조건 세척 잘 하셔야 돼요. 세척 잘못하면은 이게 세척을 잘한다고 해도 기대 수명이 2-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을 잘못하게 되면은 막 6개월, 막 1년에도 값이 막 틀어지고. 그러니까 세척 잘해서 이 캡을 꼭 씌워주셔야 돼요.
잘해야 돼. 프로브 보시고 팁을 씌워주시고, 네, 때는 커넥팅 부분도 팁을 씌워주시고. 네. 그래서 보통 기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망가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pH 같은 경우는 진짜 일상 다반사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열분 정도 하나 더 구매해 주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 이게 뭐 스토리지용의 같은 방식으로 굳이 뭐 이렇게 그 증류수 같은 걸 살짝 긁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드라이하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가격은 나오거든요. 정확히 몰라요. 아마 몇십만 원 하나 하는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교수님한테 얘기할 거였으니까 지금은 설치 때문에만 놨던 거 예. 팬이죠. 네.